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토스의 신 김소라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요, 말하기 시험에서 기본이 되는 발음과 억양 강세, 자, 이제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파트별 공략법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태스크가 어떤 생각을 요구하지는 않죠.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는지 발음과 억양과 강세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게 출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만큼 발음, 억양, 강세는 모든 파트 무관하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평가받는 그 평가 요소가 파트 1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파트 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 가장 기초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그 학습 방향들을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간에는요, 발음과 강세에 유의하셔서 미리 내용을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어떤 소리를 내시는지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 지문의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읽으셔야 되는지 그 뉘앙스를 파악하셔야 되고요. 지문의 유형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독해 훈련이 아니지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읽으셔야지 정확한 뉘앙스로 발음과 강세가 전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어의 강세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읽는다.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내용어가 어떤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발음 강세 기초 다지기 영상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억양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넣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억양이 중요하다라고는 했지만 억양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넣는 건 아니라 그랬었어요. 자, 억양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냥 누군가가 설정해서 막 음악처럼 인위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의 강세를 잘 부여를 했을 때, 자, 그에 알맞는 발화자의 나름대로 느낌대로 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억양이 저절로 형성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나열하는 문장 구조가 있을 때 어떤 것은 높이 읽고 뭐 어떤 것은 내려서 읽고 그거를 제가 지정을 해드릴 수가 원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독자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읽으실 때 강세를 잘 주면서 내가 알아서 나에 맞는 억양을 형성시킬 수 있는지, 자, 그 부분을 또 판단을 하시고 자가평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억양이 자연스러운지를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럴 거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강세를 잘 줬을 때 알아서 형성되는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나열되는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A랑 B랑 자, 그리고 C, 나열형 문장 구조라는 게 파트 1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등장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 맥시멈 2번, 최소 한 번 이상이 등장이 되게끔 돼 있는데, 자, 얘네들을 우리가 잘 처리하는 방법은 A, B, C의 각각 가장 앞 내용어에다가 강세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어떤 팁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세에 대한 영어의 규칙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한번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 A에서의 제일 앞 단어가 뭐가 있죠? strong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B에서의 제일 앞 단어는 heavy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C에서 dark skies의 앞부분의 수식어는 dar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오는 수식어, 이 수식어가 한 개만 나열되라는 법은 없어요.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세 개가 올 수도 있는데, 자, 아무리 많은 개수의 수식어가 나열된다 하더라도요, 나열형 문장 구조에서 A, B, C의 어디라고요? 가장 앞 단어에만 수식어의 내용어에다가 강세를 부여를 시켜주시면은 가장 이상적인 영어에 맞는 리듬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걸 꼭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 고유명사 발음 정확도는 주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자, 고유명사를 막 외우시고 힘들게 연습하신 분들이 있어요. 고유명사라는 거는요, 대체적으로 파트 1에서 뭐가 나올까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뭐 지명이라든지 건물의 이름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들은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가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저도 가끔 고유명사가 틀리게 읽힐 때가 있어요. 고유명사라는 게 우리가 평생 준비해갈 수가 없는 자, 유일한 어떤 명사의 성격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강세를 여러분들 대신 안 주시면 안 돼요. 발음은 틀려도 괜찮거든요. 고유명사라는 거는 일단 내용어에 해당이 되잖아요. 중요한 의미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세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자,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유명사를 제대로 읽을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내용어에다 최소한 강세를 줄 안다는 걸 증명할지. 자, 당연히 후자이겠죠. 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못 읽었을 경우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해당 단어부터 다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처음부터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걸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그걸 당연히 정상 참작을 해주겠죠. 그래서 해당 단어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소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빈출 유형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파트 1의 공략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파트 1에서 가장 많이 빈출되었었던 자, 주제들을 몇 가지를 볼게요. 자, 요 외에도 여기 기재되어 있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매년 출제되는 게 전화 ARS입니다. 자, 전화 ARS는
그 세계 어느 영업점에 전화하든요. 디렉션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뭔가를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뭘 원하시면 0번을 눌러주세요. 상담원과 통화를 하시려면 잠깐 대기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영어와 상관없이 어느 세계 영어권에 어느 세계 그 영업점에 전화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익숙한 멘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해당되는 빈출 어휘라든지 아니면은 빈출되는 정형화된 멘트들을 우리가 미리 숙지를 해가면은 아무리 낯선 ARS 지문을 보시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ARS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많이 나왔었던 표현들을 잘 기재를 해놨으니까 자, 반복해서 또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유형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기예보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단 말이죠. 날씨도 마찬가지이고요. 날씨가 여러분들 100가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손안에 이제 꼽히는 날씨들이 있는데 자, 출제가 되는 날씨들의 종류는 대부분 응시자들이 발화하기 힘든 단어들이에요. 굳이 뭐 춥다라고 해도 되는데 시원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응시자들이 가장 어렵게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빈출 어휘들을 또 제가 수록을 해놨으니까 자,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나머지 유형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전화 ARS부터 한번 볼까요? ARS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던 빈출 어휘이자 자, 멘트들입니다. 자,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담당자 혹은 이제 직원들을 뭐라고 칭하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준비 시간에 미리 해석을 하셨어야 된다 그랬었죠. 해석을 하시고 얘네들이 하나의 단어라는 것을 상대에게 전달을 시키실 수 있으셔야 돼요.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자, 마치 한 단어처럼요. 연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자, 요 세 단어 중에서 가장 강세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죠? 제일 앞 단어인 customer가 되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리 많은 수식어가 붙더라도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 오는 단어가 우선 강세를 받게끔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거 안 보신 분들은 바로 돌아가셔서 기초 다지기 훈련편을 영상을 꼭 봐주세요. 자, 그래야지 이 부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please remain on the line.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전화 ARS의 성격상 많이 나오는 특화되어 있는 표현이죠.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자, 멘트들은 그냥 입에 멘트 자체를 여러분들 붙여버리세요. Please remain on the line. Please remain on the line.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On the line 하면 무슨 의미예요? 통화 상태를 의미하죠. 자, 상담원을 일컫는 말 혹은 직원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 자, 여러 가지 명사가 있어요. 자, 요거를 강세법을 외워두세요. 의미도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personnel 하면 상담원. 그 다음에 agent도 마찬가지고요. operator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문의사항을 뭐라 그래요? inquiry라 그러죠. inquiry, 강세를 어떤 음절에 두는지 잘 봐주세요. inquiry. 그다음에 자, 연락할 때 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자, 뭐 아니면 도인데 자, 첫 번째 경우의 수 calling. Thank you for calling. 자, 이렇게 멘트로 시작을 해요. Thank you for calling. 어디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게 문제예요. calling은 다들 잘 해주시는데 contacting 할 때 이음절의 강세가 안 들어가게끔 잘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contacting이 아니라 contacting이 맞아요. contacting. 자, 거기에 1번을 눌러주세요. Please press 1. Please press 1. 자, 숫자는 숫자 고유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강세를 주는 게 맞죠? Please press 1. 자, 꼭 숫자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ARS의 표현들 마저 한번 볼까요? 자, 영업시간 할 때는 business hour. 자, 이것도 한 단어처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복합명사잖아요. business hour, 영업시간. 그 다음에 자, 예약을 뭐라 그래요? appointment. 시간 예약은 reservation이라고 하지 않죠? appointment라고 하죠. 시간 약속을 잡을 때 appointment. 자, 뒤에 ment는 단순 전미사이기 때문에 강세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appointment. 그다음에 정보할 때, 자, 이것도 규칙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쉽게 여러분들이 강세법을 숙지하실 수 있는데, TION으로 끝나는 전미사들은 전반적으로 앞쪽에 그 직전 음절의 강세가 부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information 하셔야 되겠죠? information, 정보. 자,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자, 종종 나옵니다. Please visit our website. 자, please도 언뜻 보면 기능어처럼 생겼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은 요청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져 있는 부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강세를 주시는 게 맞겠죠? please는 순서와 상관없이 항상 강세를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Please visit our website. 자, 그 다음 단어 schedule 할 때 자,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 외래어라서 발음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schedule,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schedule 아니라, 자, 영어는 영어처럼 schedule, 깨에 가까워요. 깨가 쏟아진다 할 때처럼 schedule. 자, 그리고 전화를 다시 주세요. return one's call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발음요? call이 아니라 call이 맞습니다. return one's call.
return one's call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기예보의 특성상 나오는 단어들을 볼까요? 자, 일기예보라는 자체의 의미가 나오겠죠? weather forecast라고 해요. 첫 번째 경우의 수, weather forecast. 자, 두 번째, weather report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report라는 단어 자체에서는 뒤쪽의 강세예요. weather report. 그 다음에, 자, weather update. 자, 이것도 유의하세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반복해서 계속 연습하실 것을 권유를 드리는데, 자, 앞쪽 강세. 얘는 의미가 같은데, 이 단어는 report는 뒤쪽 강세이고, update는 앞쪽 강세라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forecast는 어디예요? 얘도 앞에 이름절의 강세를 두는 애죠. 자, 나 시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cold는 다들 잘 아세요. cold. 자, cool은 이중모음 처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 cool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cool이 아니라 cool 하시는 게 맞아요. cool. cool. 자, 입을 다물었다가 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시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cool 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선선하게 바람이 부는 기분 좋게 부는 바람은 wind이라고 하지 않네요. 자, breezy라 그러죠. breezy. breezy. 자, breezy. 자, 그리고 섭씨 할 때 celsius. celsius. 그다음에 폭풍우. 자, 뇌우라고도 하죠. thunderstorm. thunderstorm. 자, TH 음가랑 자, S 음가가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TH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저랑 마주 봤을 때 혀가 서로 잠깐 보여야 돼요. 자, 혀가 세상 밖을 잠깐 구경하게 하게끔 한다는 느낌에서요. thunderstorm. thunderstorm. 자, 그다음에 기온 temperature. temperature. 자, 일기예보랑 전부 다 주제 연관도가 높은 단어들이죠. temperature. temperature. 자, 다음절 단어이기 때문에 다음절 단어라는 게 이제 음절의 개수가 많다라는 건데, 자, 그런 경우 좀 빨리 발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하루 종일 읽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단어 자체를 빨리 읽으시라는 뜻이에요. temperature. 자, 예측하다. 왜 예측하다가 나올까요? 일기예보가 어떤 추측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예측하다 두 가지 경우의 수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expect. expect. 그 다음에 predict. predict. 자, 얘 조심하세요. predict 할 때, 자, pre라는 접두사가 여러분들 동사 쪽에 이제 의미를 가질 때 pre 할 때 이 소리예요. pre가 아니에요. predict. predict. 자, 강세는 뒤쪽이고요. 자, 쌀쌀하는 뭐라고 할까요? chilly라고 그러죠. chilly. chilly. 시원함보다는 약간 더 추울 때, 자, 강조할 때 chilly라 그래요. 그다음에 간헐적인, 자, 날씨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 occasional이라 그러죠. 일기예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외워버리세요, 여러분들. occasional. occasional. 뜻도 외우시고요. 자, 소리를 어떻게 내시는지 외우셔야지 그걸 잘 전달 접수를 시키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나기 shower라고 합니다. 이걸 또 머리 싸매고 있지 마세요. 근데 소나기, 우리가 샤워, 씻는 그 샤워랑 좀 다른 소리가 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소리예요. shower. shower. 의미는 소나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일기예보이기 때문에 소나기라는 의미를 쓰이겠죠. 자, 교통정보라는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교통정보는 여러분들 보통요. 그 내용 자체가 엄청 그 픽스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통정보를 지문을 딱 접했을 때 대충만 읽어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거든요. 그게 제가 뭐 예언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들이 대부분 교통에 대한 어떤 혼잡, 자, 그런 게 이제 초래되는 내용인데 공사한다라는 내용이 보통 주어집니다. 대부분 항상 여태까지 출제됐었던 지문들이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추려놓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공사와 관련된 단어들 한번 볼까요? 자, 공사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 construction, construction. construction work, 작업이란 뜻인데, 자, 공사 같은 의미죠. construction work. 자, 공사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작업 명칭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단어 repair, repair work, repair work. 자, 수리 작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설비 공사 이런 것들이 다 설비 공사에 속하죠. 어떻게 읽을까요? utility work라 그래요. utility work. 설비 공사, 뭐 수도 배관 공사라든지 뭐 가스 공사라든지 교통 공사라든지 도로 공사 같은 것들 설비 공사라 그러죠. 이것도 우리가 외래어로 평상시에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utility 이렇게 되지 않게끔 어디에 두세요? utility 이음절에 강세를 두는 단어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 경우 대부분 이제 도로를 폐쇄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폐쇄 자체를 뭐라 그래요? closure라고 하네요. closure. 그 다음에 자, 가끔 차단시킨다, 폐쇄하다라는 이제 의미로 구동사를 쓰기도 해요. blocked off라 그러죠. 차단된 상태를 형용사로 표현할 때 blocked off. blocked off. 그 다음에 자, 긴 출근 시간이 이게 출퇴근 시간이 예상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통근, commute. commute. 잘 보세요. 앞에 commute가 아니에요. 뒤쪽에 commute. commute. 자, 통근하다 혹은 통근이라는 의미에서요. 자, 뭔가를 고려했을 때 considering. considering. 자, 어떤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가 뭐 우회로를 탈지 다른 방향으로 갈지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도가 되겠죠. considering. 자, consider 할 때 I는 짧은 모음입니다. 자, 아주 짧게 considering.
considering이 아니라 considering.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교통정보 나오면은 요 단어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었던 단어들 같은데 자,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단 말이죠. 자, 제가 이제 봤었던 모든 지문들이 그래왔었거든요. 자, 우회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회로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내용상으로는요. 우리가 뭐 이걸 독해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우회로로 돌아가라고 친절하게 아나운서들이 보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될 때. 자, 우회로, 강세가 둘 다 앞이에요. 다행히. detour, detour라고도 하고요. alternate route. alternate route.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것도 볼까요? 교통정보는 traffic report라 그러죠. 일기예보랑 똑같이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하는 내용들을 report 혹은 update라 그래요. report는 뒤에, update는 앞이었었죠. 자, 뭐뭐가 후원하는 sponsored. 뻔이에요, 뻔뻔하다 할 때처럼 sponsored. sponsored가 되겠습니다. 자, 행사 안내문이라는 건 조금 막연한 지문이긴 하죠.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출제되는 단어들도 좀 다양한데 자, 많이 나왔었던 것들을 제가 좀 그래도 추려봤거든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처음에 인사할 때 나오겠죠? 자, ladies and gentlemen이야. ladies and gentlemen이 아니라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그다음 자, 회의, 행사의 종류 중에 하나겠네요. conference. conference. 자, 워크숍은 workshop. workshop. 자,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 외래어인데 이것도 우리가 한국인들끼리 얘기할 때 워크숍 할 때 workshop 앞에 이름절에 강세를 두고 얘기를 하진 않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 workshop.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 강세를 못 두면은 영어로 인정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세미나 한 게 아니라 seminar 하셔야겠죠. 영어이기 때문에 seminar. 그다음에 관리 운영 management. management. 자, 그 다음에 자, 연례의 행사할 때 얘네들이 이제 연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앞에 꼭 수식어가 annual이 보통 붙어 있어요. annual. annual conference, annual workshop, annual seminar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벤트, 행사 자체를 이벤트라 그랬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틀리신 단어인데 자, 누가 이런 단어를 틀릴까? 다 틀려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제가 들어보면요. 이벤트가 아니라 뒤쪽에 이벤트가 맞죠? 이벤트. 이벤트. 자, 뒤쪽에. 자, 상. 요거는 제가 좀 인정하는 바인데 살짝 어려워요, 여러분들.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얘도 의외로 뒤쪽에 award가 맞아요. award 아니라 award. award. 자, 축제, 행사의 성격 중에 하나이죠. festival. festival. 자, 이 단어도요. 여러분 제대로 하셨다면 되게 어려워야지 정상이에요. F랑 V 지금 순치음이 두 가지나 있거든요. win 이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랬었죠. festival. festival. 자, 그다음에 호텔이라는 단순한 단어도 뒤쪽에 hotel 하시는 게 맞아요. hotel. 자, 즐기다. enjoy. 뒤쪽이죠. enjoy. 자, 소개하다. introduce. introduce. 뒤쪽에. 그다음에 경험 혹은 경험하다. 자, 얘는 experience가 맞아요. 삐졌다 할 때처럼 experience. experience. 그 다음에 다과, 음료수나 과자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걸 뭐 나눠준다. 행사의 안내문에서 그걸 주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refreshment라고 하시면 됩니다. refreshment. refreshment. 다과이고요. 자, 다음에 광고문을 볼까요? 광고문도 얘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광고하진 않고 대체적으로 그 전자제품 쪽을 광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자기기 가게에서요. 자, 전자기기라는 단어 자체를 출제한 게 그 어떤 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올바른 강세법으로 소리를 내기 되게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electronic 대부분이 그렇게 읽어요. 이음절의 강세가 맞습니다. electronic. electronic. 자, 요거는 앞으로 이제 광고문에 대비해서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잘 못 읽으실 거거든요. 요 단어를 지금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잠깐 멈춰놓고요. electronic. electronic. 자, 그 다음에 기기 할 때는 device라 그러죠. 뒤쪽에 device. device. 자, 그 다음에 전자기기에 해당되는 아이템들이 또 있어요. 자, 컴퓨터 할 때는 computer. computer 뒤쪽입니다. 자, 문장 안에 있을 때도 잘 해주셔야 돼요. 단어만 읽을 때는 또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장 안에 있을 때도 잘 되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computer, computer. 자, 그다음에 이런 이제 상품들을 뭐라 그러죠? product라 그러죠. 상품, product. 그다음에 자, 노트북 컴퓨터도 하나의 종류인데 노트북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laptop이라고 하죠. laptop, laptop. 자, 그다음에 휴대전화는 어떻게 하죠? mobile phone이라 그랬죠. 미국식 발음의 mobile이고
영국식에서 mobile인데 그걸 혼용해서 요즘에 쓰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영어에서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발음하셔도 돼요. 미국식, 영국식 상관없이 이 단어에 한해서만요. mobile phone 혹은 mobile phone 둘 다 된다는 거죠. 자, 할인이라는 단어 이것도 앞으로 많이 보실 텐데 광고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소개보다는요. 할인하고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할인과 관련된 단어들을 추려보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이 유형별로 우리가 단어들을 미리 알고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할인이라고 할 때는 discount, 앞쪽의 강세 discount의 반대 아니에요. discount가 아니라 discount 하셔야 됩니다. discount.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할인이라고 명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앞에 이제 숫자가 나오고요. 뒤에 퍼센트 할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부분이 off예요. 그래서 강세는 뒤에 30% off. 30% off. 자, 숫자는 30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망설이지 마세요. 이거는 광고문의 성격상 나오는 멘트이네요. 망설이지 마세요. Do not hesitate. Do not hesitate. 자, 우리 가게를 방문할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전화 주실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Do not hesitate. 자, 위에 웹사이트 방문해주세요. 이건 ARS에서 봤던 거네요. 자, please visit our website. Please visit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할 것을 권고할 때 쓰는 멘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단골 고객을 뭐라고 해야 하는데 patrons라 그래요. patrons. 그 다음에 자, 주된 관심사. 이거는 왜 나올까요? 고객이 이제 왕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필을 할 때 이렇게 좀 뭐 형식상 멘트로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고객이 최우선 순위라는 의미에서 main concern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main concern. 자, 큰이에요. 앞에가 강세가 없어서 con이 아니라 main concern. 그다음 최저가 lowest price. 최상급은 항상 강세라 그랬었죠. lowest prices 혹은 lowest price 단수로는요. 자, 공연 안내문에서 피해갈 수 없는 단어가 자, 요거 세 가지 군들입니다. 자, 공연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자, 이제 공연도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외래어를 평상시에 쓸 때 어떻게 하세요? 강세를 안 두고 얘기하죠. 저도 한국 사람이랑 얘기할 때 굳이 performance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performance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는데 자, 영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음절에다가 정확하게 강세를 두셔야 돼요. performance. 그다음에 자, 공연하다 perform, 동사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연기를 하는 사람 혹은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공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강세가 규칙이 다 똑같네요. performer. 자, 역시 이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공연을 할까? stage. 자, 무대에서 하겠죠? stage. 뒤에 G로 끝나면은 치읓이랑 비슷한 소리를 내셔야 돼. 무성음이에요. stage. 성대를 쓰지 않도록요. 그다음에 자, 콘서트 이름절 강세 concert가 돼야 되죠. concert, 자, enjoy 뒤쪽에 전시하다, exhibit 이음절에 그다음에 극장 공연이 이루어진 장소가 보통 두 군데인데 둘 다 발음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두 개 왔다 갔다 또 하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극장은 theater라고 하죠. theater, 경기장은 stadium. 그다음에 자, 요거 주의하세요. 자, 이거를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해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동사로 읽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반드시 파트 1은 어떻게 하시는다고요? 해석을 하시고 본인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시키라 그랬었죠. live예요, 여러분들. live music 하잖아. live music 하면 틀려요. 살다 음악 말이 돼요? 안 되죠? live 음악이겠죠? live music. 그래서 그거를 해당 부분을 해석을 하시고 저게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 주셔야 되세요. 자, 음악 갈 때는 musician. 자, 뒤쪽에. 그 다음에 band 할 때는 이거 장음 처리 잘 해주세요. 길게 band 해야 되죠? 자,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B-E-N-D. 구부리다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짧게 band. 그렇게 하지 않도록요. 구부리다라는 말이 공연 안내문에서 나올 일은 없잖아요. 자, 요 밴드가 나오겠죠. 공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band 길게요. 자, 하나 더. 오락과 여흥 entertainment. 공연이 이쪽에 속하기 때문이죠. entertainment. 자, 오락과 여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자, 여기서 꼭 나오는 단어들만 좀 추려볼게요. 자, 에피소드 할 때 강세는 앞에요. 에피소드예요. 그리고 뒤에 소리가 삐삐 된 소리로요. episode.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program. 그 다음에 라디오는 radio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channel. 앞쪽에 channel. 그 다음에 청취자를 뭐라 그래요? listener 하면 되죠. 자, 앞에 전부 다 이름절이네요.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podcast. 이거는 이제 애플사의 제품으로 보는 영상들을 podcast. 그러니까 신조어에 가깝거든요. 저도 이 단어를 알게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애플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podcast. 그 다음에 자, 채널을 고정하다 stay tuned가 되죠. stay tuned. 방송 멘트니까 그냥 외워버리세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런 멘트들이 나오잖아요. 방송을 우리가 시청할 때. Stay tuned. Stay tuned. 그 다음에 연구를 뭐라 그래요? Research.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TV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는 자료가 가끔 나오거든요. 자, 연구할 때 research 앞쪽에. 자, 그다음에 관광 안내문. 관광 안내문은요, 그 관광에 대한 안내를 우리가 친절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잔소리가 유독 많이 나와요. 파트 1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되게 그 유의사항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들 중에 하나, refrain from이 되겠습니다. refrain from. 뭐뭐를 삼가다라는 의미죠. refrain from 뒤에는 보통 ing가 나와요. refrain from something. 뭔가 하는 것을 삼가해 주세요. 자, 웬 식물에? 자, botanical 하면은 botanical garden. 보통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쓰이거든요. 관광을 하는 그 대표적인 장소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요. 그 중에 하나가 식물원입니다. 식물원, botanical.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botanical, botanical. 자, 이음절 강세, botanical gardens. 자, 그 다음에 문화유산 뭐라 그러죠? heritage라 그러죠? heritage. 그 다음에 자, 관광객, tourist, tourist. 그 다음에 자, 여행 가이드, tour guide죠. tour guide. 자, 주요 지형 지물을 landmark라고 해요. landmark. 그건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자, 그 다음에 자, 역사적인 할 때, 자, 요게 좀 걱정이 돼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역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history. 이름절에 강세를 두죠. history인데 얘를 형용사로 바꿔서 쓰는 순간 강세가 이음절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원이 같다 하더라도 그 품사가 바뀌는 경우에 강세가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historic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historic이 아니라 historic. historic. 그 다음에 명소를 attraction이라죠. attraction. attraction. 그 다음에 숙소와 시설 accommodation. accommodation. 자,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tion으로 전미대사가 끝날 때 그 직전 음절에 주강세가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앞에는 왜 찍어놨냐면은 이건 약강세예요. 음절의 개수가 많을 때 약강세랑 주강세가 둘 다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주강세에다 신경을 쓰시면 되세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읽으신다고요? accommodation 하면 되죠. accommodation. 자, 유명한 할 때 well known 하시면 돼요. well known. 합성어는 항상 앞쪽에 강세예요. 이것도 그냥 원리 원칙을 외워버리세요. 항상 어디에 주신다고요? 앞쪽에 well known. 그 다음에 자, 허용되지 않는 위에 거랑 같은 맥락이네요. not permitted.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권유할 때 not permitted. permitted 할 때도 자, 이 음절에 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카메라 어떻게 읽으실래요? 여러분들 카메라 하면 안 되죠? camera가 맞죠? camera. camera. 자, 뒤에 얘와 얘, 요 두 음절도 강세가 없기 때문에 으에 가까운 소리가 납니다. 자, 슈아 발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camera. camera. 자, 9번째 사내 교육을 볼게요. 직원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는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이것도 강세가 어디겠어요? TION이니까 그 직전 음절 orientation이 되겠죠? orientation. 그 다음에 방침,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의 방침들 policy, 사내 방침, policy.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자체를 뭐라 그래요? employee라 그러죠? employee. 그 다음에 지침, guideline, 영상, 비디오. 그 다음에 자, 이메일 계정할 때 이에다가 강세를 주셔야 돼. 이메일이 아니에요. 이메일. 얘도 어떻게 보면 합성어잖아요. email account가 돼야 되겠죠? email account. 그 다음에 직원 안내서를 뭐라 그래요? handbook이라 그러죠. 얘는 보통 불가산 명사로 쓰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그 템플릿에 넣어서 쓰실 때 유의해 주세요. handbook. 그 다음에 비밀번호 password. pass plus word잖아요. 그럼 앞에요. 명사일 때 대부분 앞쪽이 내가 잘 아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다. 그럼 일단 명사이면 기본적으로 앞에다가 강세를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원번호. 우리가 줄여서 ID라 그러는데 마음대로 줄여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대로 풀어서 identification number 해야겠죠? identification number. 그다음에 자, 프로필은 profile이 되겠습니다. profile, profile 앞쪽에 profile. 영어랑 다르죠? 한국어랑 프로필 하면 안 되고 profile, profile. 자, 프로필. 자, 그다음에 마지막 기내 방송. 자, 10번째. 비행기에서 이거 좀 재밌는 유형이에요. 비행기에서 여러분들 승무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 안내사항이겠죠? 이륙을 뭐라고 할까? take off라 그래요. take off, take off. 그다음에 자, 수석 승무원. 요걸 이제 사무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한 단어예요. 자, 수식어와 수식어인데 강세는 제일 앞에다 둬야 되죠. chief 여러분들. 셰프는 요리사이고요. chief. 뭔가 이제 총괄을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chief flight attendant. chief flight attendant. 자, 수석 승무원. 자, 그리고 기내 방송은 99% 시작이 이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탑승을 환영합니다. aboard.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ladies and gentlemen. 자,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이게 또 기내 방송의 꽃이죠. 자, 멘트, 대표적인 멘트. fasten your seatbelts. fasten your seatbelts. seat 할 때도 길게 장음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sit. 동사처럼 들리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seatbelts.
seatbelt. 자, fasten 할 때 T는 묵음 처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자, 항공사를 뭐라고 할까요? airline이에요. air plus line이고요. 그 다음에 끄다. 자, 얘와 얘는 내가 잘 아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지만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의 의미일 때는 뒤쪽에 강세를 둔다 그랬죠. 구동사 turn off. turn off. 그 다음에 자, 직항편을 뭐라 그래요? direct flight라 그러죠. direct 아니라 direct flight. 그 다음에 휴대폰 cell phone. cell phone. 자, ph는 f랑 똑같은 음가예요. 여러분들 cell phone, cell phone. 그 다음에 자, 수직으로 뭘 세워야 될까요? 좌석을 세우라고 보통 나오겠죠. 자, upright. upright. 자, 전자기기는 왜 나와요? 전자기기를 꺼달라고 이제 부탁할 때 보통 나오겠죠. 전자파들이 방해가 되니까요. electronic device. electronic device. 그 다음에 좌석 자체를 seat라고 해야 되죠. 얘도 장음으로 길게 seat. seat. 그 다음에 자, 안전수칙을 safety procedure라고 합니다. safety procedure. procedure. C예요. C가 아니라 safety procedure. 그래서 기내 방송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자, 표현들을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뭐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 자, 30%라고 읽을 때요. 자, 요렇게 만약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 경우, 영어로 철자로 기재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요거를 %라고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30% 하면 되죠? 30%. 그 다음에 자, miss 할 때 이것도 꼭 발음하기 힘들게 MISS는 잘해요. 사람들이 miss 이렇게 하는데 자, miss 발음이 이게 약간 이렇게 읽혀야 돼요. 마치 알파벳 Z가 온 것처럼요. 자, Z는요. 우리말 자음에서 지읒과 시읒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Z 소리가 나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Z. 그래서 Ms. White가 되겠네요. Ms. White. miss 하면 안 되고. 자,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서수 처리할 때 TH를 붙여서 읽어야 되죠. 15th. 15th. 자, 강세는 뒤쪽에 15th. 자, 어떤 숫자가 오도 마찬가지고요. 자, 교수님 할 때 professor라고 읽으죠. 이거 prof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설마. Professor James가 되겠네요. Professor James. 그다음에 가격 읽으실 때 dollars를 뒤에다가 우리가 붙여서 읽어야 되죠. $160이에요. 원을 안 붙여도 돼요. 근데 원을 꼭 붙이신 분들이 있는데 단위가 1일 때는 원을 보통 생략해서 얘기하거든요. $160. $160. 그 다음에 자, 몇 호실이라고 읽을 때 이거는 한 단어 자, 숫자를 다 이질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단위당 502 하셔야 됩니다. 자, 0을 뭐라고 읽어요? O라고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room 502. 자, 유의를 해주시고 가끔 나옵니다. 파트 1에서요. 파트 4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때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어떤 것들을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각각 그 유형별로 진짜 지정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들이라 아니면 멘트들과 어휘들이 전부 다 정형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토익을 공부하실 때 토익 복화집을 따로 공부하시잖아요. 토익 스피킹도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우리가 똑같은 것들을 계속 접해볼 수는 없겠지만요. 시험을 볼 때마다 다른 지문이 나오겠지만 반갑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단어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 부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은 파트 2 공략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